자, 다들 들어오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그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자산의 보호 필요성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엄중히 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오전 시간대 일시 불출석과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전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GDC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오늘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이용 가능 상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지급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령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제재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말씀과 면밀한 현안 분석 등을 바탕으로 7월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 벤처 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와 같은 초격차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의 회복과 물가 상승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민생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 벤처,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목표로 모든 정책 영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정부 대출 대상으로 전환 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망 강화를 위해 경영의 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 재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과 지원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에 필요한 정책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반기에도 동행 주체를 지속 개최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는 그로컬 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재공간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50플러스 등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R&D 지원은 저변 확대에서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R&D다운 R&D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탄소 중립 등 대외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계약 확가 등을 통해 판로 및 인력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업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창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본격 조성하는 한편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전용 벤처펀드 조성, 지역 엔젤 투자 허브 등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가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강화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저해야 하는 규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 개념을 기업 승계로 확대하여 M&A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화해 주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촉진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 중소 벤처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의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대희 중소기업 정책실장입니다. 임정욱 창업벤처 혁신실장입니다. 원영준 소상공인 정책실장입니다. 노영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대건 소상공인 정책관입니다. 최원영 글로벌 성장 정책관입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입니다. 김봉덕 벤처 정책관입니다.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입니다. 김지연 상생협력 정책관입니다. 황영호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입니다. 김성섭 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종호 기술보전기금 이사장입니다.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입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입니다. 최열수 창업진흥원 본부장입니다.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입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박마루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순위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관 사실 48개과 13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1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4조 9,497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관 법률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 총 28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4쪽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5쪽 정책 추진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국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나 수출은 반등 추세이며 창업기업은 감소한 반면 벤처 투자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 역량 및 경쟁력 강화라는 큰 전략하에 분야별 세부 과제를 추진하여 역동적 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 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활력 회복입니다. 먼저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3조 7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과 중소금융권 대출이 이자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 상환 연장을 대폭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개선부터 폐업, 재창업, 재취업까지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노란우산 공제 지급 사유 확대 등 경영 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 시장 육성, 화재 안전 관리 지원 및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협력 체계를 통한 상생금융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글로컬 상권을 육성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공간 조성 및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사용 대상 상점화 확대, 사용 제한 업종 제한 축소를 통해 시장과 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동행 축제를 하반기에 2회 추가로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위해 디지털 수준에 따른 교육 홍보, 상품 개선과 함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스마트 기기와 자동화 기기 등을 보급하며 상권 분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라이콘타운 구축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별 보증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과 현지 정착을 돕고 외교부와 함께 재공간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지원하는 레전드 50+ 운영 등으로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제조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 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조정중재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올해 스타트업 전용 법률 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금융권과 공동으로 선제적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전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ESG 관리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대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설비와 자금 지원 및 종합 정보 제공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구매 목표 비율 제도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업 벤처 기업이 생태계 글로벌화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업을 통한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펀드 조성,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 취업 창업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등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28조 5천억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성과 조건부 주식과 복수결권 등 벤처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이 창업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권역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엔젤 투자 허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중소벤처급 소상공인의 걸림돌 없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혁신과 관련하여 올해 4월에 지정된
4곳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건축 입지 관련 자치법규 일괄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규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정책 자금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상생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M&A 방식의 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강화, 기술평가 고도화 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기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의 첫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 한 해 세계 경제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과 함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불락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고금리, 고환율 지속 등을 하방 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혁신 정책과 더불어 지식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심판, 국내 지식자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자산 행정 시스템 혁신을 통해 심사 심판의 내부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첨단 기술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 창출, 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국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 패권 경쟁의 장인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정책 대안과 제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상세 보고에 앞서 특허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입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입니다. 구영민 기획조정관입니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입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입니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입니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상근이사입니다.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입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입니다.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입니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중심으로 특허청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특허청 조직은 일관, 구국, 58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등 3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802명으로 박사학위,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등 절반 이상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우수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심사, 심판, 수사, 정책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017억 원으로 수수료 등 자체 수입을 통해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3,647억 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3쪽의 업무 추진 여건 등은 자료로 가름하고 6쪽 주요 추진 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 1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혁신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2차 전지 기술 분야에도 올해 6월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였고 특허 심사관으로 민간 퇴직 인력 22명을 채용하였으며 추가로 16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관련 추론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담 심판부를 지정 운영하여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초격자 확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거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특허 검색 등에 적용하는 실증 연구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 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 전략 2 혁신 성과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 마련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과 방첩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가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 탐지에 있어 특허 정보의 활용을 대폭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안보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찰청과의 수사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수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전반에 걸쳐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10쪽 전략 3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지난 2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경쟁국과 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특허 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 국가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발명, 지식재산 교육이 확대되는 2025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무 발명 승계 시점 개선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혁신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12쪽 전략4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의 사업화 촉진입니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거래 이전,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 원의 모태펀드 특허 개정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혁신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지식재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공제사업을 안정궤도에 올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전략 5 지식재산 기반 수출 드라이브입니다. 개별 국가 중심의 현지 지원 체계를 광역형 해외 지식재산 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도 증가시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동,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5대 선진 강국으로서 양자, 다자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지식재산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배석한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저 김성원입니다. 저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상대로 국회가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하는데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팀원 위메프 사태로 인해 갖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의 오늘 장관의 인사 말씀이나 아니면은 업무 보고 자료에 이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는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께서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렇게 무성의한 이 자료 그리고 또 우리 업무 보고에 대한 자세를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한 어떤 현재까지의 소상공인 피해 현황 파악이라든가 대책 대안 이런 것들을 오후 질의 전까지는 모든 의원들에게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우리 김성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잘 경청하셨죠, 장관님? 업무 보고에 지금 온 국민들이 우려하고 지금 또 이 걱정하는 이런 위메프와 팀원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의 그 보고 내용이 없어서 네.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해서 오후 질의 들어가기 직전에 오후 질의 시작 전에 한번 종합적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 저쪽에 우리 허성무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허성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창원 성산구 출신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한국 엔젤 투자협회 현 회장님, 현 회장님이 협회 내 조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계셨는데요. 그 재직 연도, 재직 기간 그거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심사위원회에서 최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유와 일시를 제출해 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요구 자료를 저기 부처에서 준비해서 답변을 네, 드리기 그렇게 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우리 중요한 김원희 간사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당초에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늦게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버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임위를 여는 것이어서 사실 의장님의 승인도 필요했고 또 필버가 진행 중이니까 상임위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하고 1차 5분, 2차 3분으로 이제 우리가 질의를 오늘 마감하는 걸로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필리버스터가 오늘 9시에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이 가능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 시간이나 그리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정 혹시 가능하면 제가 약속한 거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은 좀 양해해 주시면 질의 시간이나 질의 횟수를 좀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의 간절한 요청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의견 또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정회 시간에 우리 여야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오찬 시간에 하셔도 되니까 회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박지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질의를 저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알았었습니다. 네. 네, 그게 없었고 네. 어제 질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5분 3분 진행하니까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사실 질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질의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충분하게 답변을 듣고 상호 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지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 넣어드리세요. 가만 계시면 돼. 네. 아시다시피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또 밤새 당번도 했고 사실은 우리 간사끼리 협의를 하면서 본회의 중에 이 회의를 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밤새만 의원들도 있고 한데 물론 질의 시간을 줄이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제 오늘 이 회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특히 야당에서 꼭 좀 7월 중에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무리하게 사실은 열었습니다. 무리하게 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 저는 충분히 존중해서 이 회의를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충분히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이렇게 잘 대화가 될 것 같고요. 회의 진행은 우리가 이 사안자유가 처음 22대 첫 회의지만은 이게 21대도 20대도 계속 이 진행되어 왔던 이 관행 또 전례 이런 걸 참고하고 특별히 이번 이 업무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개최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간사님들 간에 이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한두 번씩이라도 양쪽에 해가지고 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이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또 이 업무 보고도 있고 또 이 현안 보고 또 그 외에 또 이 국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위가 위원님들의 숫자가 30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상임위보다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그 기회가 조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 동일하게 답변 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5분, 보충 질의 3분입니다. 오늘은 먼저 존경하는 우리 오세희 우리 위원님 1번 질의자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은 어찌 보면 중소벤처부가 참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700만이 넘다 보니까 집안의 살림처럼 해야 돼서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앞서서 김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큐텐 사태가 심각한 거 아시죠? 예, 입점 셀러 그 소상공인들이 잘못도 없는데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가 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이 현재 한 2천억이 넘고 약 1조 원이 넘을 거라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그 온라인 판로 대책에 지원 사업으로 UMF와 티몬이 입점했대요. 네. 그 업주들에 대한 책임과 지금 중기부의 대응이 어떠신지요? 네. 먼저 큐텐 사태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정부와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제 제가 대책을 발표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5월달 송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계부처로부터 2,134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판매 피해를 확인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6월이나 7월달에 정산 자금이 나오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경우에는 온라인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통한 매출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가지고 좀 있고요. 짧게. 네. 예. 저희가 자세한 거는 위메프하고 하고 있는 거는 한 40억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위메프는 정산을 좀 받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화면에 보면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체수가 95%예요. 중소기업이 4.9%. 참 크죠. 그만큼 100에서 95%고 중소기업이 4.9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했고요. UMF와 티몬 사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시 보고가 있을 거고 제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배달료의 그 인상 문제가 요즘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습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이 9.8% 그러니까 9.8이니까 3% 올렸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식업 자영업자들이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63%죠. 그게 일방적으로 3% 올렸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달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진짜 우려가 크고 또 상생의 차원에서 배달업체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배달 앱을 통해서 그 음식을 배달하면 업주비, 배달비, 중개 이용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부가세 10,000원짜리를 팔면은 4,298원. 그래서 40%입니다. 지금 지난 23일 날 범부처 플랫폼 상생 협의가 첫 회의가 되셨죠. 네. 정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는 건 좋은데 상생 협의체에 강제한이 없다는 게 좀 문제죠. 이제 미국이나 그 캐나다에서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플랫폼에 일방적인 규제를 담을 수 있다고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국에서 일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헌 판결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위축에서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다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소상공인 오토 플랫폼 사업 진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공공앱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공공의 문제 활용 방안이 지금 의원실에, 산상협의체에 있습니다. 의원실로 좀 네.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배달앱에 대해서 지금 배달앱에 대해서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부가세 10%가 면제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부가세가 좀 거기에 부과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10%를 면제해 달라 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료 지원보다도 배달료의 부가세가 10%를 부과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얘기를 좀 검토를 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업인데 지금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육박합니다. 폐업에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이 부럽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폐기하죠. 원상복귀하죠. 자녀계약기간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요비용이 1,558만 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또 250만 원에서 150 올려서 400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평균 폐업 비율의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상공인들의 사유로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폐업 네, 소상공인 폐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폐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창업과 재지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는 별도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업무 중에 팁스 업무를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 이게 처음 시작될 때 30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스케일 팁스까지 합치면은 5,780억, 네. 약 20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800개의 기업이 혜택이 있었고 네. 또 민간에서 13조 정도의 또 투자가 네, 유치된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 예산이 2조 3천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심기관이 엔젤협회 아닙니까?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 엔젤협회가 순수한 민간기관인데 네. 이 엔젤협회가 운영사를 선정하고 퇴출하고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된 운영사가 동시에 그 창업기업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 운영사가 갑이고 그 위에 엔젤투자협회는 또 갑 오브 갑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기부가 협약을 맺고 이렇게 모든 걸 맡겨놓고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엔젤투자협회는 예, 전담 맞습니다.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원회가 네. 안에 있는데요. 네. 그 위원회가 엔젤투자협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엔젤투자협회가 그 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협회 회장님이 그게 핵심 위원회의 위원으로 오랫동안 이 회장님이 이 협회가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으로 계시고 물론 이 회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안에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독점적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30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출연금이 어쨌든 스케일 업 그 팁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약 20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유아 때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성인이 된 이 협회를 그 운영하는 규칙 그대로 똑같아요. 발전된 바가 없어요. 그 외부 감시 장치가 있습니까? 먼저 스케일업 티스는 엔젤투자협회에서 담당하지 않다죠. 예, 말씀을 스케일업은 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협회로 빠졌죠.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팁스에 그 굉장히 많은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기부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또 굉장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10년차 이제 팁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팁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지금까지 그 팁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까? 팁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R&D 좀 조정을 하면서 저게 올해 줄 돈들을 조금 적게 줬기 때문에 민원 외에는 저희가 크게 보고받은 바는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실제 여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우려하는 바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해당 창업기업에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네. 또 다른 불이익이었던 불공정이 있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가 만약 확인된다고 하면은 관리감독기관을 창진원과 또 중기부가 하기 때문에 확인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하죠. 거의 네, 미약하죠. 네. 예.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은 규제를 타파하겠다, 규제 혁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규제는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라든지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팁스와 관련돼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 해오셨다고 칭찬도 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개연성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서 네.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팁스가 운영되고 난서부터 지금까지 중기부에 제기됐던 모든 민원 원본 네. 그리고 그 민원 처리 답변서 원본을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가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민원서 원본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팁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잘 생각을 해서 민간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잘 챙겨보고 관리 감독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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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가 좀 만들어서 별도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의성 청송 영덕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중기부 장관님, 지금 TMF 사태, 팀원과 위메프 사태가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TMF에서 기업 회생 절차 신청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회생 절차 신청하면서 아마 보전 처분 뭐 이런 것도 같이 신청한 모양입니다. 만약 이 보전 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면은 지금 판매업자도 그렇고 구매자도 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업 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판매자 소비자들은 당분간 어떤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혼란이 적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기업 중소기업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자, 근본적으로 뭐 이 사태가 터진 것은 기본적으로 Q10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자금을 지금 위메프나 지금 팀원의 자금을 빼쓰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 밝혀내겠죠. 네. 자금을 뭐 횡령했다면 횡령을 처벌받아야 되고 또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뭐 입점을 하도록 하고 했으면 또 사기죄로 처벌받고 해야 될 텐데 자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피해 규모가 2,100억 원 정도라 그러는데 네. 참 1조 원 가량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지금 분석도 있어요. 중기업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판매자 미정산 대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관계부처 회의에서 그 관련돼 있는 금융단계 관계 기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사실 팀원과 위메프에서 제공할 때만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월 정산은 2,134억 원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월에 정산이 되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 내에서는 TF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F 관련자의 메모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1조 가량 될 거다라는 메모까지 네.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좀 네, 마련해야 그렇게 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책 중에 하나로 이 판매 대금 70일간 보관하다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단축한다든지 그걸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도 중소기업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정산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좀 애치를 좀 해서 에스크로우를 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네, 방법을 네.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이걸 판매하고 난 다음에 바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저 은행에다가 뭐라 그러죠? 선정산을 받잖아요. 네, 네. 선정산을 받고 나면은 그 후에 이제 이 판매 대금이 입금이 안 되면은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이제 네. 선정산에 대해서 회수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추심 통보를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유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네.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네, 좀 지금 검토해 주시기 대책에서 바랍니다. 그 부분을 1년간 상환 연장하기로 정부 종합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산 했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네,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살펴가겠습니다. 또 홍보도 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자들이 안심하고 이런 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 지금 우리 정부에서 5,600억 정도의 지금 자금을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지금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기부 관련돼서는 소진공, 중진공에서 2천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죠. 뭐 다른 부분까지 다 장관님 설명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네. 최소한 중진공, 소진공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다 네. 라는 부분 좀 설명을 네. 좀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중진공, 소진공도 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제공하더라도 무상으로 지금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또 이자가 붙어 있어요. 거기 네, 네. 뭐 3.51%, 3.4% 이 정도 이자가 붙어 있던데 이 부분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규정은 어떤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첫 번째는 중기부 차원의 산하기관 중진공, 소진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으로 제공되는 그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 대해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소진공에서 소진교금 중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에 1,700원, 그리고 중진공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 경영 안정은 300원, 합쳐서 2,000억 원을 저희가 투입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자, 저금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정상 10억까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소진공은 원래 7천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5분 계기에 1억 5천만 원까지 올려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확인을 받고 미정산 되었는 그 대금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융자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융자보다는 조금 더 지금 낮은 사실 그긴 합니다. 3.51%, 3.4% 정도인데요. 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이자율 자체에서 저희가 어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진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보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가능한 조속이 이러한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뭐 8월 한 초까지는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소상공인 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네, 새로운 맞죠? 도약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임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호 국정과제 어떻게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시작된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소상공인이 많으시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맞춤형 대책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소상공인 폐업자 수, 폐업률, 대출 연체율 등 모든 지표는 나빠지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폐업자 수가 최근에 기존 19년보다 조금 더 높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기요금 감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2월 8일 민생 토론회에서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리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관님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이미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 없던 예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색내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민생 토론회란 명목으로 본인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 요구로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 지금 지원이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초반에 정말 정말 어려운 정말 저소득자에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위소득의 6천만 원, 연 6천만 원 매출의 반 3천만 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또 지원하지 네, 않으신 분도 알겠습니다. 계셔가지고 조금 지원이 연결되고 있는 설계를 뭐 잘 지연되고 하셨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변호사가 연매출이 2천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가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문제겠습니다. 없습니까? 변호사가 연매출이 2천이면 신청할 수 있죠? 소상공인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증이 필요합니까? 이거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그 진행하는 과정을 봤는데 소상공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매출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네, 하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이신지는 확인을 그러니까 5인 이상, 5인 이하, 5인 미만의 아니 실명안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5인 보고 미만의 변호사가 단독 개업한 변호사가 2천만 원의 매출이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묻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이 에? 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확대를 6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예산 남아서 그냥 6천만 원 확대하신 거죠? 예산 소진하려고? 의원님 그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도 네. 저희가 국세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연 매출 3천만 원에 해당하신 분이 한 126만 명 계신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네. 그거는 그냥 매출을 국세청에서 그냥 자른 거잖아요. 무슨 소상공인인지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전에 몇십억 벌다가 그냥 사업을 팽개쳐가지고 2천만 원을 버는지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매출액 3천으로 자르신 거잖아요. 그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업자로서 그 전기요금을 네, 썼다는 알겠습니다. 것을 네. 또 실제 증명하셔야 소상공인이- 됩니다. 네. 소상공인이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6천만 원을 지금 전기료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연 600만 원 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월 50만 원 버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한다면 월 50만 원 정도 버는 사업자라면 부업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그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월 50만 원의 수익을 갖는다면 거의 부업 수준의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연 매출액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통계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7월 3일 날 대책 통계상이 이후에 아니라 그 국세청 자료에서 그냥 6천만 원 매출로 툭 자르신 네. 거잖아요. 7월 3일 날 대책 발표 후에 이미 한 일주일 동안 7만여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6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네. 네. 네,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송재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입니다. 그 장관님 그 팀원과 IMF 문제가 결국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피해 규모가 2,134억 파악된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6, 7월 분이 추가로 들어오면 조금 늘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통계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6, 7월 판매 대금 다 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1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가능한 조속 저희가 파악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팀원 직원의 메모를 보면 팀원만 6천에서 7천억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하면 1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대책으로 나온 건 5,600억에서
대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대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파악된 지금 분들에 이 대해서 정도는 안 되는 거죠? 먼저 대책이? 지원해 보고 네, 또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바로 대책을 이어서 지금 보겠습니다. 터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산 지원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부터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미메퍼 같은 경우에는 정산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7월 11일 날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3일 경에 이제 티몬의 사태가 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7월 초잖아요. 뭐 네. 10일 전으로. 네. 예. 그 지금 PPT를 하나 보시면 이것이 그 중기부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UMF, 물론 보도자는 UMF에서 낸 것 같긴 한데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소상공인 모집하고 지원하고 해서 UMF가 굉장히 뭔가 신뢰성 있는 그런 지금 그 플랫폼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보면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걸 보증해주고 있는 듯한 이런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11일 날 저희가 인지하고 유통센터에서 저희가 바로 연락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나왔을 때는 정산 시스템 자체 문제이고 바로 본인들이 우리가 중기부의 지원으로 입점한 사람들 한 46억 원이 있었는데 바로 직업을 하겠다 해서 25일까지 4일까지 네. 20억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티몬 상황이나 여러 군데 확인을 했을 때 이건 일시적인 전산의 지원 사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데 계속해 사실은 그게 왔습니다. 아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좀 더 긴급하게 제대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팀원이나 IMF가 이미 여러 가지 그 공개된 자료에서도 자본 잠식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중기부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사업을 같이 해요. 계속 지원도 하고 그래서 뭐 그 큐텐 계열사 5곳에 30억 정도의 정부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공동 사업으로 올해. 네, 근데 네.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물론 가는 좋은 지원입니다. 뜻으로 하신 거죠. 네, 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네, 하셨는데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결국 입점된 소상공인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지금 피해를 네, 받게 됐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원 대책으로 그 나온 것도 보면 다 금융 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자율도 높아요. 말씀 좀 전에 하신 대로 3.4, 3.51. 5일. 네. 근데 이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지금 그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그냥 정말 갑작스럽게 손해가 온 건데 이자를 이렇게 받는 게 맞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인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시기보다는 이미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희가 긴급 균형 안전 자금으로 하는 사실 이자율은 다른 이자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이자율이라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물론 그렇지만 의원님들 이미 지적사항에 상당한 대해서 부담과 네. 지금 부도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고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전자상거래라든가 특히 용산의 전자상가라든가 여행 상당한 지금 피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없습니다. 중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에 집중을 관계부처의 업무 분담해서 하고 있고 이커머스 전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저차례 회의를 하면서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던 자본 잠식 문제 이런 것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사실 많은 이커머스들이 그 자본 산실하에 성장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빠른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에스크로 제도 같은 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커머스들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더 건전하게 가져가는 방향 고민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쪽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부분은 관계 부처와 함께 좀 더 고민이 들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송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시 갑의 김종민입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팀원 위메프 사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네. 이제 채권이 다 동결이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부 지원의 실효성 내지는 뭐 그때 또 정부가 고민해야 될 바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일단 회생되는 절차 그리고 지금 팀원 대표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정부 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1,134억 원으로 일단 특정이 되어 있는 지금 미정산 사태를 받으신 소상공인들에 집중해서 일단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원하신다면 그 네. 부분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하여간 전체를 법원 보면서 결정과 연관해가지고 네,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네, 해주시기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좀 오늘 첫 회의고 하니까 이 중기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5분 안에 우리가 뭐 토론을 다 끝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차관님이나 뭐 기조실장님 통해서 제 말씀드린 문제의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저하고 따로 대면 토론 자리를 한번 좀 네.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 그러면 크게 보면 규제 업무하고 지능 업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중기부는 규제 쪽이 강합니까? 지능 쪽이 강합니까? 지능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기부는 지능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능의 목표를 분명히 하려면 네. 저는 이름을 좀 고민을 해보자. 이게 중소벤처 이제 기업부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중소냐 벤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자부는 기업을 다루는 부처가 아니에요. 산자부는 산업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기업을 다루는 부처는 중기벤처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 부서의 이름은 기업지원부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예요. 근데 이게 기업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지 왜 정부에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에요. 옛날에 농자 천하지대본이었잖아요. 그건 농경사회 때 그렇고 산업사회는 기자 천하지대본입니다. 기업이 사회의 대본이에요. 그걸 보통 뭐 주주 혹은 뭐 경영진으로만 기업을 보면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기업에는 그 기업에서는 노동자, 그 기업과 관계하는 소비자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온 민생이 다 네트워킹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산업사회 천하지대본이에요. 이 기업을 살리고 활성화하는 정부 업무가 기업지원부의 핵심 업무니까 대한민국 부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처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업 지원이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원 그러면 자꾸 뭘 대신해 주려고 그래요. 이끌어 주려고 그럽니다. 지원은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국 축구가 왜 유럽 축구보다 안 되냐? 패스도 안 되고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그 결론이 이거예요. 유럽의 유소년 축구하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 뭐 제일 잘하냐? 너 뭐가 재밌냐? 그거 좀 해봐라. 그거 할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한국의 축구, 유소년 축구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축구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처음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은 역전이 돼버려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개인과 조직의 창의와 자율의 에너지, 혁신 에너지가 마음껏 흐르게 하는 게 일단 기업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껏 흐르다 보면 승자독식이 되니 이 물기를 좀 제방도 쌓고 또 장애물도 제거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지원 역할이지 내가 대신 흘러가겠다. 내가 대신 기업을 뭐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기부가 아직도 저는
우리 그 관치 경제, 관치 행정에 그런 여운이 좀 남아 있다. 투자 분야든 예를 들면 투자 인프라를 보세요. 우리가 정책금융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정책금융이 옛날 실리콘밸리도 정책금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했죠. 정책금융이 필요한 거는 지금 시드 정도, 정말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드, 그런 정도에서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사실 지금 그 일반적인 벤처투자, 뭐 시리즈 A, 그다음에 뭐 성장금융, 이거를 다 정책이에요. 모태펀드가 하고 성장금융이 하고. 그래서 민간 모태펀드로 좀 바꾼다고 그래요. 중기부가. 근데 민간 모태펀드도 보니까 중기부가 다 주도해서 만들더라고요. 청매제 역할을 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안 말씀을 된다는 드리겠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맘만 말았는데 이게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네, 제가 한번 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태펀드도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네. 꼭 따로 우리 저 차관님이나 선생님 보내셔서 저랑 한 시간 정도 네. 토론을 좀. 네. 우리 장관님 김종민 의원님 좋은 의견이 많으시니까 네, 네. 한번 경청하시도록 네,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동남갑 출신 정진욱입니다. 거의 2달이 돼서 지금 산자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쫓기듯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 저는 좀 각별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771만 4천 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까지 다 합쳐서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종업원 수는 1,849만 명, 81%입니다. 예전에 제가 암기했던 게 9988이었거든요. 근데 88%에서 81%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은 733만 5천 개로 중소기업 중에서 또 95%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5분의 2에 가까운 분들이 중소상공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격려하고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까 진흥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런 역할 우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특허청도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근간에는 그 과학기술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때 비로소 과학기술이 발전하거든요. 이전에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이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잡혀가고 있고요. 또 특허청이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티몬 IMF 사태 조금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머지 포인트 사태가 생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었는데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제지요. 지금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으셨죠. 네, 그때 경영안정자금이 한 5,600억 됩니까? 5,600억, 네.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제 저희 중기부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진공이 3.51 그리고 중진공 경영은 3.4로 이제 지금은 예, 있습니다. 3.4, 3.5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정한 정부가 있습니까? 지금 망해가는데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나온 IMF 사태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빚으로 다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다. 물론 공짜로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 게 그게 경영안정자금입니까? 다시 한번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은 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법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민생이 어려울 때 아마 이번 겨울처럼 어려운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25만 원에서 35만 원. 우리 국민의 여론은 반반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취약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숨에 있는 저희 소상공인들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3.5%입니까?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과 함께 취약과 한계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채무의 부담을 좀 경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그걸 현금도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그것도 한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민주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소상공인들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대책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환경 같은 걸 고려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로서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했을 때 더 빠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출 증진과 관련해서도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현장에서 온기가 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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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종배 의원님 말씀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사 일정을 잠깐 변경하고자 하니까 우리 두 분 간사님과 이현주 의원님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네, 장관님, 이제 작년 12월 초에 취임을 하셨죠, 그죠? 12월 말에 했습니다. 12월 말인가요? 네, 네. 네, 한 7개월 정도 하셨네요.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중소기업 처음 그때 맡으셔가지고 아마 이 시각이 뭐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소기업부 맡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아까 김종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생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국가 경제 활력이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문제까지 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사명이 매우 엄중하다.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관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또 뭐 벤처기업 이런 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원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회복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가 더 할 일이 많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팀원 IMF, TMF의 정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논의를 그러니까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계속하고 어느 있습니다. 부처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기재부에. 주관을 하고요. 공정위, 금융위, 중기부 뭐 여러 부처들이 지금 다 합동으로 하고 합동으로 있습니다. 합동으로 네, 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자주 해야지 자주 될 것 하고 또 같은데. 뭐 계속 저희 또 네트워킹에서 전화를 실무 차원에서는 하고요. 금융위하고 중기부는 또 실장급으로 별도에 만들어서 지금 금융 안정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커머스는 이제 산업부에서 네. 컨트롤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다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네. 중기부 관리하는 소상공인들, 네. 중소기업 이분들이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기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굉장히,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가장 각 중요한-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더 크게 많이 이끌어내야 될 것이다 네,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합니다. 네. 이제 이 회생 절차가 진행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지금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모르는데 조금, 네, 언론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계속- 6만 개 네, 판매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처가 아니고 또 다른 부처에서 파악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무위에도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출석 요구했는데 오후에 출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도 아마 관심 갖고 좀 챙겨봐야지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업부 또 중기부에서 이런 것 긴밀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같은 것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통업법 같은 것은 이제 산업부 소관법이니까 거기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사업 수행했는데 이 팀원 위메프에서 하도록 해놨던데요. 20년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이 벌써 팀원 위메프가 19년도에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 수행사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 뭡니까 규정에는 뭐 이런 위반되는 건 없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됐는지 그 점은 이제 규정을 바꿔서라도 하고 또 여기 이 센터에 보니까 리스크 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리스크가 생길 걸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하고 판로 확보한다는데 판로 확보해서 지금 다음 날 판매 대금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바로 다른 쪽으로 또 그 판로를 열어서 매출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저희 갖고 있는 다른 플랫폼들이 또 있습니다. 40개 플랫폼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번가 뭐 네, 맞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 다음 날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이런 수행 기간을 할 때 약간 자본 잠식은 이커머스 사업체들이 갖고 있는 좀 많은 상태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와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는 그러한 온라인 지원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는 총 4개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2개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제125조에 따라 정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정원과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 협의를 거쳤으며 위원 명단은 각 교섭단체별로 제출받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각각 13인으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간사께서,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성민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 소위원회 역시 13인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정원심사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위원회는 두 교섭단체가 상호 1년씩 교대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은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희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히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당 간사가 1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 김은희 간사께서 본인이 꼭 1소위를 하겠다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승규 예산결산 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인들이 더 현장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중소 벤처 기업들이 더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번 IMF 사태 등 같이 눈물을 덜 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결산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정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이걸 맡고 대신에 제가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안 또 예산안 결산 및 정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아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그 쿠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가서 쿠팡 CLS 측에서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갔었는데도 10명의 의원님들이 갔었는데 현장을 보여주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쿠팡 문제가
단순하게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총알 배송, 샛별 배송하면서 전 물류 관련한 업체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데요. 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그 가정에서 주문을 하면 집 앞에서 바로 빠른 배송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물류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찾아서 포장하고 그것을 간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각 캠프에 실어 나르고 캠프에서는 또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소분하고 택배 기사가 차량에 실어나서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을 피하고 가짜 3.3 계약이라는 것을 내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제 시간 안에 그 일을 제대로 못 맞춰내면 이게 다 전산 통제로 이루어지거든요. 클렌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사업을 하는 영역 자체를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네, 개인 사업자로 소상공인의 업무의 범위에 있는지 제가 챙겨보고 네. 나중에 한번 별도로 관심을 의원실에 가져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그 취임사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올해 R&D 예산은 얼마인가요?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기술개발 장려 촉진 단위의 사업 지금 현재 영원 아닙니까? 기술개발 R&D 예산들 중에서 이번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는 다른 보조금 사업들을 통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R&D 말씀하시는지. 네. 해외 기술 교류 플랫폼 알고 계시나요? 해외 기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성장 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융복합 기술 교류 촉진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술 수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신흥국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 발굴 및 매칭 등의 기술 교류를 하는 사업인데요. 본 의원실이 중기부에 왜 이 사업에 예산을 받지 못했는지라고 물었더니 R&D 예산에 있어서 후순위여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회신이 왔거든요. 장관 동의하시나요? R&D로 지원할 수 있는 수출 증진 사업과 R&D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출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른 저희 보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중소기업 생각합니다. 수출에 있어서 이런 해외 기술 교류 플랫폼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서 해외 기술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개척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이어를 만들고 하는 것. 제가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해 필요하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D 사업은 예산은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사업이 저희가 수출 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중복된 사업이라서 수출 바우처의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권양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녀보면 저희 지역에 괜찮은 재래시장도 절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가보면 1년 전에 개업한 업체들이 전부 문을 닫고 새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오랜 업체들이 이 영업이 안 돼서 나가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개업한 업체들이 1년 정도 지나서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1년만 하고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 접는 건데 임대료도 있을 테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설비비도 있을 테고 이런 걸 다 날리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이 개인 사업자 폐업 수가 2022년에는 80만 명에서 23년에는 91만 명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 무슨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열었다가 이게 문 닫으면 사실상 뭐 노후 자금도 까먹게 되는 거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건데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이번 달 3일에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시급한 무슨 금융 지원 문제 같은 건 들어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상공인 비중이 23.5%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은 6.6%, 우리나라가 3.6배나 높죠. 일본이 9.6%, 우리나라가 2.4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업을 막아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개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손해도 있고 나머지 기존 업체들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이 MB 정부 때는 권역별로 소상공인 지도를 만들고 수익 같은 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개업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여기는 수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 제도도 했거든요. 지금 개인이 소상공인이 개업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신중하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빅데이터 상권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명하면 그 근처에 얼마나 동종의 사업들이 있고 얼마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만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는 정도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영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총 수입이 얼마 되고 비용을 제하면 순수입이 얼마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자료는 안 제공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또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창업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실 때를 대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민간 플랫폼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도화해서 저희가 IT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좌절감이 큰 것이 개업했다가 금방 문 닫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서 무경험으로 인한 투자, 실패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서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책 자금이 나가고 나면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부정 비리가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회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코로나 때 현금으로 지난 정부에서 61조 4천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대강 감사를 해보니 3조 2,300억 정도가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회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책 자금이 나갈 때는 이런 가능한 부작용을 미리 다 설계를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같이 넣어야지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고 이래봐야 뭐 하겠어요. 더구나 더 한심한 것은 유령법인, 실체가 없는 법인에도 돈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연매출이 3, 4년 연속으로 증가한 수십만 명, 이게 2019년에서 21년까지 증가한 사람이 39만 3천 명, 그 다음에 4년 증가가 17만 9천 명, 이 사람들에게도 돈이 나간 거예요. 나라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닌데 코로나 때 어렵다고 나간 돈이 무려 30만 명, 20만 명에게 돈 더 버린 사람이 나가는 이런 정책 문항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코로나 시기가 워낙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서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한다는 목표 때문에 제가 이번 감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3조 2천억 정도가 잘못된 지급으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제도 설계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고 법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억 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 지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살펴서 환수 계획을 9월까지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수에 있어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환의 연장이라든지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특히 현금성 지원과 관련돼 있어서 정부의 책임성, 책무성을 더 가져가기 위한 정부 내의 어떤 그 보완 장치, 제도적 보완 장치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막는 제도를 같이 좀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허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허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게 이제 업무 현황 보고 자료예요. 여기 보니까 배달 플랫폼 사업자, 예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 올해 7월 상생협력 방안 마련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정부가 이렇게 자료 내신 거 맞죠? 네, 그쵸? 출범식 개최했습니다. 네. 출범식인데 이걸 보니까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배달 플랫폼, 배달민족, 쿠팡 뭐 됐고요.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사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많은 정부 부처가 참여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그 최임위의 그 형식대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기 그러니까 노력하고 제 말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많으면 누구도 책임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자 신음소리는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지고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공정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다른 또 교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 혼자 해보면 안 돼서 같이 협업체를 가져가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20대 청년이 인천 미추홀 하객동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6월달 한 달 동안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해봤더니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423만 5,900원을 팔았습니다. 실제 수익은 311만 4천 원. 중개료로 113만 원에 나간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 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매장에 와서 팔면 6천 원이 남는데 배달의 민족을 쓰면 3,300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곱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 나는 이 속담이 여기에 맞을 줄 몰랐는데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고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배달의 민족과 쓴 계약서입니다. 이거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실장님 혹시 오셨어요? 누구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 정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말은 6.8%가 맞습니다. 계약 보면 자 주문 금액의 6.8 하는데 배달비 건당 6,000원 별도 배민 중개 이용료 주문 금액이 15% 주문 금액 12,000원 미만 900원 12,000원 이상 2,900원 별도 조항이 너무 많아서요. 실제로는 우리 어세 의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27%에서 40%가 나가는 거예요. 6.8 절대 안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상황, 이 집은 여기는 30대의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우리 다 현장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도 현장을 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니까 8월 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죠. 배달 수수료 7월 3일 날 2025년부터 지원하겠다. 맞죠? 배달료입니다. 배달료. 배달 수수료 안에는 중개료, 광고료, 자, 배달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달료 부분 이 배달료를 지원하면 이 배달료 누가 가져갈 것 같습니까?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영상의 에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네.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 정부를 얼마나 물러보면 정부가 7월 3일 날 배달료를 지원하고 좀 인하시켜 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배달의 민족은 8월부터 9.8로 3% 올리겠다. 쿠팡도 9.8로 올리겠다. 요기요는 12.5% 올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정부는 좀 어떻게 지원도 해주고 깎아도 주고 해보려고 하는데 업계는 인상 경쟁을 하는 거죠. 정부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재를 하시든가 조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맡기지 마시고. 조사 권한을 공정위가 갖고 있어서 얼마 전에 조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세요. 어떻습니까? 중기부가 강력하게 좀 하시라는 뜻이죠. 중기부가 법적으로 소상공인 제재- 신음소리 안 들리세요? 저희는 소상공인의 신음소리를 전달하고 관련돼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법적으로 조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조치하시라고 네, 좀. 그래서 배달료 문제는 좀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중기부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